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제7장 생명보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생명보험의 개요 나오죠? 이제 공통 영역이 이제 지난 거고요. 이제 생명보험 영역을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10문제 또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파트죠. 자, 21번부터 30번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가번 생명보험 관련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 영역에서도 알아왔지만은 우리 생명보험과 관련된 근거 법률을 보면은 우리 상위법이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거래와 관련된 법인 거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생명보험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계약관계의 근거 법률은 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 제4편이 이제 보험편인데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계약이죠. 상품이 아니고 계약. 자, 상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 회사들이 여러분들 생명보험 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자, 개발할 때 상품별로 약관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약관들은 이 상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법에 위배되면 안 되고 이 표준 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이 표준 약관은 상법보다 오히려 계약자들한테 더 안 좋게 불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자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약관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 불리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상법을 토대로 작성되면서 상법 규정보다는 그 약관의 내용이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면 안 된다. 확대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 상법 말고요. 또 하나 우리 공부했던 게 바로 보험업법 이렇게 공부했죠. 보험업법. 자, 보험업법은 여러분들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한 법이 바로 보험업법이에요.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 생명보험 회사, 손해보험 회사, 회사들 얘기 나오고 설계사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상품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의 업종, 그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그리고 업에 따른 우리가 겸용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감독, 관리 감독과 관련된 부분들, 실질적 감독주의, 뭐 이런 관련된 근거 법률은 바로 보험업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업의 인허가 및 감독 관련된 근거 법률은 보험업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다음은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행위, 짜고 치는 행위예요. 그러면 독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독점 규제와 관련된 법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도 더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자,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여러분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를 하는데 돈들을 모아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집합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펀드 투자 형태의 우리가 보험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인 거예요. 변액보험. 그래서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우리 상법, 보험업법 다 적용받아요. 그러면서 이 자본시장법도 아울러서 적용받는 법이 보험이 바로 변액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게 이거예요. 실손 의료보험은 자본시장법에 적용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보험이라고 했죠? 이 변액보험. 변액보험이 바로 자본시장법, 투자와 관련된 펀드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던 우리 형법 규정보다는 더 강화된 보험 사기를 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여기에도 다 적용받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관련된 법규들이 쭉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판서에 드린 칠판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나번 생명보험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상법은 뭐를 규정한 법이라고요? 계약을요. 계약.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뭐를 얘기하고 있죠? 계약을. 계약을 얘기한 법이 뭐라고요? 상법. 그래서 우리 빈칸 채우기 나올 때 여러분들 이거 상법이 넣어야 되는지 보험업법을 넣어야 되는지 이거 구분하실 때 이렇게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법 얘기다. 상품이라는 얘기 나오면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업 얘기 나오면 보험업법이다. 회사 얘기 나오면 보험업법이다. 계약만 상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 문제 나올 때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또한 730조 상법이에요. 자,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생명보험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얘기하니까 상법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을 가셔가지고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지금 상법이 아니고 그냥 보험업법이죠. 그러면 계약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보험상품이란 이런 말이 나오죠. 상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세 줄만 내려가서 볼게요. 또한 생명보험 상품은 이런 상품 중에서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살았다, 죽었다, 사망, 생존, 그죠?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서 보험금 주기로 한 그런 약정을 바로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한다. 자, 보험업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5번째 줄에 보험업법 시행령. 이 보험업법 쪽 시행령 쪽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생명보험 계약 그리고 연금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생명보험 계약 그리고 연금보험 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생명보험은 사람이 살았다, 사람이 죽었다. 생사가 생명보험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살아서 주는 보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존보험, 죽어서 주는 보험 이거를 우리는 사망보험.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은 생존보험, 사망보험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사망보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종신보험, 이제 사망보험, 종신보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살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금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명보험 상품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등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이 아니고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약간 우리 실무적인 거랑 법 규정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생명에서 생명이라는 요 말은 우리 죽었을 때 주는 보험하고 살아서 주는 보험 요렇게 바로 생명보험이다. 자, 어디 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품 얘기하니까 상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알아봤고요. 자, 우리 표가 나와 있죠? 표에 이제 보험 계약의 종류들 여기 계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상법이 아니에요. 이건 상품의 종류예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퇴직보험도 포함해서 연금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자, 다음 표 바로 밑에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을 정리하면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사와 관련된 사고가 터졌을 때,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계약한 것을 의미한다.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그죠? 손해보험은 뭐예요?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죠. 그죠? 생명보험은 뭐라고요? 생사를 보장해 주는 거. 자, 다음 여러분들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의 비교. 너무나 쉽죠? 자, 생명은 생사, 손해는 손해. 자, 생명은 여러분들 죽으면 1억, 죽으면 2억, 뭐 이렇게 정액으로 주죠. 정액. 근데 손해보험은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은 건물 깔기 1억이에요. 여러분 1억 다 주나요? 아니면 불탄 곳만 주나요? 불탄 곳만 주죠. 그걸 가지고 실제 손해액만 배상한다라고 해서 실손보상이 원칙인 거예요. 정액이 아니에요. 정액이 아니고. 자, 보험기간은 여러분들 생명은 장기죠. 이거에 비해서 손해보험은요, 우리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단기보험이 손해보험의 특징이다. 자, 취급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생명보험이 뭐다라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좀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가 2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과 관련된 부분 한 문제,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너무나 쉽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생명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해가지고 첫 번째, 유상 쌍무 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상. 그쵸?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유상이다. 무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쌍무 계약이다.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 그죠? 대가성 계약이다, 유상계약.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 이게 바로 생명보험 계약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야지만이 그 이후에 이제 보장이 개시되는 거죠. 보험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계약의 성립 시기하고 보장 개시일이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생명보험 계약은 무슨 계약이래요? 불요식 낙성 계약이래요. 불요식. 그 말은 뭐예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실무적으로 대량 거래를 하기 위해서 청약서라는 형식을 쓰고는 있지만은 법적 형태에 따라서는 원칙상으로는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불요식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뭐래요? 낙성 계약이래요. 낙성 계약. 이 낙성 계약이라는 말은 뭐죠?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뭐예요?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지만이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바로 낙성계약인 거죠.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승낙이 떨어져야지 성립한다. 낙이 떨어져야지 성립한다. 낙성계약. 자, 다음 부합계약. 자, 세 번째 이제 부합계약. 자, 부합계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좀 맞아떨어지는 계약인 거죠. 우리 보험은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만들죠. 만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곳이 약관이에요. 그쵸? 그 약관에 보험 상품을 규정을 쭉 해놨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데, 나 이 약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가입자가. 그래서 요거 조항들을 좀 바꿔주세요. 나만의 개별적인 약관을 만들어서 난 그거 가입할래요. 라고 하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가입자들이 약관이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한번 만들면은 이거를 전체로 다 수락하든지 아니면은 가입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약관에 맞으면 가입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부합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개별 약관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니까. 이게 바로 부합계약성, 약관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가입되다 보니까 누가 불리한 거예요? 그쵸? 가입자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약관의 이런 규정들에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회사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부분들은 우리 가입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 해석의 원칙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합계약성과 관련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 사행계약성. 사행계약성을 띈다. 사행이라는 얘기는 뭐죠? 도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도박할 때 우연히 잭팟이 터졌을 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험도 여러분들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사행계약성. 또 흔한 말로 사행이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뱀사자. 그죠? 뱀이 움직인다. 뱀이 어디로 움직여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뒤로 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즉, 우연성을 기초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과 관련된 그 보험계약의 특징이 바로 사행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박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보험가입은 악의로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선의성을 요구한다. 자, 선의계약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의계약성. 악한 마음으로 보험 사기 치려고, 그쵸? 보험 사기범이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심사로 걸러내는 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들 우리 보험 가입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똑바로 알려라라는 거예요. 착하게. 그죠? 그래서 선의계약성, 즉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선의계약성이다라는 거예요. 선의계약성.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부과의 기준을 얘기하는 그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이 부합계약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선의계약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연결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계약의 특성 이렇게 정리들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나번 볼게요. 그러면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말고요. 그냥 상품들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형의 상품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안 보이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전 판매,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한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상품 가입했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우리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가입할 때는 지금 당신은 알았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옛날에 가입했던 거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가입할 때 이런 내용으로 가입했어요 라고 해서 고객한테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청약서 부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입할 때 다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청약서 부본을 3대 기본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달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처럼 여러분들 무형의 상품인과 동시에 동그라미 2번 미래지향적인 상품. 앞으로의 장래를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장기, 오랜 후에 효용, 보험금을 탔을 때 느낌을 주는 상품이 바로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청약과 승낙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품이다. 맞죠? 청약하고 승낙해야지 이제 성립하는 상품.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절차가 필요하다. 왜 승낙이라는 것을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을 할까요? 계약 심사를 왜 하죠? 잘못된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언더라이팅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더라이팅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가 청약서에서 나 키가 얼마예요, 임신 여부, 최근 5년간의 질병 여부,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 다 적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회사에서는 인수할지 거절할지 언더라이팅을 한다는 얘기죠. 다 모든 것들이 역선택 방지를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자, 4번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거죠. 우리 보험은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 교육보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망보험, 질병보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종신보험, 사망보험 하나 가입해도 여러분들 그 주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주계약이라는 거 있고 그 밑에 특약이라는 것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이 바로 보험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자, 5번 계약 후에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죠.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가도 변동하고 우리 뭐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트렌드도 많이 좀 바뀌고 10년, 20년 지나면 뭐 예전에는 10년은 뭐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강산이 몇 년마다 변해요? 뭐 2, 3년마다 막 바뀌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하지만 내일 모레가 또 5차 산업혁명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시기가 우리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한 번 가입하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특정 보험은 우리 갱신되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갱신 안내장도 보내줘야 되고 그런 상품이 바로 보험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의 특징들도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 제 8장 생명보험 상품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요 파트 정도까지만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죠. 자, 우리 첫 번째 상품 개발의 원칙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니까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생명, 사람의 몸과 관련된 보험이 바로 생명보험이에요. 혹시도 여러분들 재산을 보장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가입한다. 재산은 뭐예요? 손해보험 쪽인 거죠. 이해했죠? 자, 그리고 생명보험 관련돼서 이제 상품은 여러분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개발, 판매된다. 맞죠? 자, 생명보험은 여러 다수의 동질의 위험을 가진 집단이 모여야지만이 계약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가지고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를 결정할 때의 원칙은 수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여러분들 공통해서 생명보험 기본 원리에서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생명보험 상품은 개발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에 보니까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방법서. 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계약을,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이 사업방법서, 기초서류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상품마다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 자,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자, 보험료는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보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뒤쪽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용어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사람의 신체적인 그 위험도는 높아지죠. 사망 관련돼서도 그죠. 연령이 증가하면 각종 질병들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원래상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위험률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보험을 지금 젊은 시기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 해당되는 요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게 맞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연보험료라고 얘기해요. 자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보험료로 뭐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가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원래 10,000원이 아니고 한 10만 원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료 산출을 하는 기준 그리고 보험료를 이렇게 내면은 자, 요런 부분들은 지금 가입하는 연령대는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당해가지고 상부상주로 도와주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나갔겠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뭐예요? 나머지 금액은 장래를 위해 가지고 회사는 모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회사가 책임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책임준비금이다라는 거죠. 자, 이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 지금 뭐예요? 방법서, 약관, 방법서. 그죠? 방법서, 약관.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보험 상품 개발할 때 기초가 되는 서류라고요. 기초서류. 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생명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된 기초서류가 아닌 것은 1번 방법서, 2번 약관, 3번 방법서, 4번 가입설계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이 방법서와 약관은 바로 이제 상품 개발의 기초 서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뒤쪽에서도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한번 더 이 개념을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암보험을 가입했다. 암보험. 그죠? 암에 걸렸을 경우에 5천만 원 나오는 게 이제 암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보험료를 매년 갱신식으로 이렇게 내요? 아니면은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죠. 20년 동안. 그죠? 똑같이 내요. 그런데 만약에 납입하는 기간 중에 이때 만약에 암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면 여러분들 암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암보험은 암 보장하는 보험이지 교통사고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지금까지 합당한 보험료는 요만큼의 보험료만 합당했던 거예요. 원래는. 미래를, 장래를 위해서 미리 많이 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냈던 부분,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너무 오버해서 많이 냈던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뭐라고요? 책임준비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암보험에 가입해서도 그 보험에서 보장하는 거 말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면은 뭘 주는 거냐면은 사망보험금 주는 게 아니고요. 뭘 줘요? 미리 받은 금액, 책임준비금을 주고 계약은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기초 서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교재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법성 약관.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상품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교육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판매할 거예요. 판매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상품 판매하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될까요? 그죠? 최상급기관 어디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그죠? 허락을 받고 판매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 신고하고 판매해라. 혹시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해라. 그럼 틀려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품들을 다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품들을 다 신고해야 된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신고할 거면은 금융위원회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다. 자, 나번 우리 주계약과 특약, 우리 상품 개발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개발할 때 주계약이라는 거 기본이 되는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있고요. 특약, 선택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은 구조화되는 거예요. 자, 주계약은 여러분들 메인 기본이 되는 보장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면 사망보험금 1억, 월납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체결하는 게 바로 주계약이에요. 그러면 특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암특약, 실손특약, 예전에는 실손특약, 지금은 실손특약이 없어요. 실손보험은 독자, 단독보험으로만 판매해요, 지금은. 그래서 암특약, 전기특약, 수술비특약, 이런 것들, 재해특약, 이런 것들 특약은 골라서 그냥 가입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주계약은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은 생과 사를 다루는 거니까 사망과 관련된 주계약은 우리는 보장계약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 관련된 계약은 우리는 저축계약이 또 주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계약은 여러분들 저축성, 보장성 다 설계가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래서 우리가 주계약이 보장성으로만 설계하지 저축성으로 설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특약은요. 저축성 특약은 없어요. 모두 다 보장성 특약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가지고 우리 거기 여러분들 우측 핵심 체크에 좀 메모가 돼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함께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특약에서 내가 암 특약을 했다, 아니면 수술비 특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겠죠, 당연히. 추가적인 보장을 더 확대해서 내가 특약으로 가입을 한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암 특약을 했다 그러면 암보험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주계약으로 아니고 특약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그죠? 수술비 보험인 거잖아요. 이걸 특약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도 여러분들 주계약 개발 원칙하고 요 특약 개발이 똑같은 상품 개발처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판매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특약하고 주계약하고 이거 결합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면 특약을 가입을 하나도 안 하고 주계약만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쵸? 가입하겠죠. 내 선택 특약은 안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근데 주계약은 가입은 안 하고 자, 특약만 단독 판매가 될까요? 이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횟집 가서 회를 먹어야지. 횟집 가서 스키다시 달라고 하면은, 그죠? 주인들이 싫어하죠. 나가라고 하죠. 그죠? 스키다시 먹을 거면 포장마차 가야죠.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주계약으로, 메인으로, 곁다리로 붙는 특약만의 단독 가입은 안 된다라는 거. 단독 상품처럼 개발되는 건 맞아요. 단독 상품이에요. 그런데 판매는 안 된다. 특약만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특약의 종류들이 나오는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보죠. 자, 우리 특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내가 추가적으로 암특약, 수술비 특약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할 때 추가적인 보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더 보장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뭐예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 발생하는 특약이 바로 보장의 추가 확대 특약이에요.
자, 그게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으로는 암 특약, 뭐 재해 특약, 성인병 특약, 뭐 치매 특약, 뭐 수술비 특약, 전기 특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특약은 특약인데, 그쵸? 그냥 제도상 만들어 놓은 특약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도성 특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장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도적으로 만든 특약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입자를 위한 그냥 편의를 위한 특약이에요. 보장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편의.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가 의미가 없는 특약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와 있는 우량채 할인 특약. 자, 여러분들 우량채 같은 경우는 표준채보다 위험이 더 낮은 자를 우량채라고 하죠. 표준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량채는 할인해가지고 90만 원, 10만 원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량채 할인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 특약이 붙었다고 해서 이 특약 보험료로 10만 원 더 얹히면은 할인의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 주는 거지 보험료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다음 선지급 서비스 특약. 선지급 서비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이에요. 근데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사망 선고를 내리죠. 3개월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3개월 동안에 3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사망보험금이 1억이 있어요. 그거를 미리 땡겨서 5천만 원 미리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선지급 미리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미리 5천만 원 주면 나중에 죽으면은 1억 줄까요? 5천만 원 준 거 빼고 나머지 5천 줄까요? 그쵸? 5천 주겠죠. 그럼 보험사는 미치는 게 아니죠. 적자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보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제도성 특약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연금전환 특약. 자, 연금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쭉 종신보험으로 모아놓은 적립금액이 있어요. 이걸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나와. 해지에 따르는 전제하에서 이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가지고 연금 주는 거예요. 이게 연금전환 특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연금전환 특약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해지한 거니까 해지환급금. 보험사는 적자 보는 게 없죠.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는 특약들이에요. 이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그렇죠? 내가 가입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 진단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장애인이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하면은 장애인 전용보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5%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장애인으로 판명 나면은 그런 세제상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특약이에요. 뭐 추가적인 보험회사가 뭐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자, 네 가지. 자, 우량채, 선지급, 그리고 연금전환, 그리고 장애인. 그렇죠?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뒀다 가지고 선, 연금, 장애인.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제도성 특약이다. 나머지는 다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특약과 관련된 부분까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알아봤죠? 생명보험 계약과 생명보험 상품, 그리고 상법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생명보험 상품 계약으로는 우리가 생명보험과 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계약들을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생명보험의 특징들,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개발 원칙, 주계약과 특약.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한 4문제 정도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